부근 나드목부터 10km 이하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는 정오를 지나면서 차들이 늘고 있는데요. 양양 쪽 덕소 3패부터 남양주 요금소 사이와 화도에서 서종 사이로 밀리면서 모두 12km 구간 지나시기 어려워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방송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문자 샵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고요. 시사본부는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나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오태훈의 시사본부 유튜브에서 일라디오 혹은 시사본부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9년 8월 18일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일입니다. 이제 꼭 10주기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갈등이 극한 상황이 있죠. 일본의 식민지 지배 사과가 담긴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이끌어낸 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존재 더욱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거 10주기 맞아서 김대중 자서전을 집필하고 이어서 김대중 평론까지 쓰신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김태근 작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어려운 걸음 감사드리고요. 먼저 2004년에 김대중 자서전을 집필하게 되셨다고 하는데 예. 그 전까지는 김대중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으셨어요? 예, 개인적인 이제 친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락이 간 건가요? 글쎄 이제 그때 지금은 국회의원 된 김한정, 예. 최경환 두 분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그 인사동에서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네. 김대중 대통령이 자서전을 써달라고 그러신다고 그래서 네. 소주잔을 깨뜨릴 뻔했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뭐 그 어째서 그러셨는지는 모르는데. 네네. 그 제가 그때 경향신문에 굉장히 왕성하게 글을 썼을 시대니까 네. 아마 제 글을 보시고 그러지 않았는가 이렇게 짐작합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그냥 또 일찍 가져가지고.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나를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쭤보지도 못하셨어요? 예, 그게 그래서 나중에 그분의 일기를 쭉 보면서 예. 일기의 그 문체가 제 글과 좀 흡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문체가 닮아서 나를 선택할 수도 있었겠구나. 그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추측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소주잔을 깰 정도로 놀랐다고 하시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분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줬을까라는. 그렇죠. 예. 후자 쪽이죠. 제가 대통령께서 저를 보고 있었구나. 예. 라는 그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셨군요.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리기 전에 자서전을 쓴 작가가 본 김대중 대통령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네, 그분은 이제 많은 덕목이 있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덕목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긍정의 정치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의 정치. 긍정의 에너지가 넘쳤던, 긍정의 에너지를 품고 있었던 그런 이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내일을 설계했고 또 감옥에서도 독서를 하고 나라의 미래를 설계했던 이렇듯 결코 절망하지 않는 자신의 운명을 믿고 사랑했던 그런 사람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역사적인 사건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불행한 상황들, 위험한 상황들,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사건들이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다 그걸 헤쳤네요. 헤쳐나오죠. 그리고 그분이 남긴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이런 말. 또 그 기회는 천사의 얼굴로만 오지 않는다. 악마의 얼굴로도 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그 역경을 헤쳐나가는 그런 것들 안에서 내일은 새로운 태양이 뜬다는 그런 걸 믿는 내부의 그런 긍정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헤쳐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요즘 말하는 위기가 기회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자서전에 이어서 김대중 평전까지 쓰셨어요. 예. 자서전은 자신의 생각으로 쓰는 글인 예, 것 예. 같고 예. 평전은 누군가가 평가하는 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떤 차이가 다가오던가요? 이게 저는 이게 자서전을 쓴 사람은 평전을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평전을 쓰게 된 것은 자서전에 담지 못한 그 비화, 또 감동적인 일화, 네. 이런 걸 역사에 한번 남겨보자. 이 시간이 지나면 저도 잃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서둘러서 작업을 했어요. 어. 그래서 자서전은 6년, 예. 평전은 2년 걸려서 8년 동안 작업을 했죠. 예. 제가 그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평전 출판 기념회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은 6년 넘게 감옥에 계셨는데 저는 김대중 글 감옥에 8년을 넘게 있었다. 글 감옥에. 이제는 좀 탈출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규제가 많았었나 봐요. 감옥이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저한테 엄청난 부담이었죠. 어. 사실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네. 제 무딘 펜으로 그걸 이어간다는 것은 저한테 너무 버거운 작업이었습니다. 사실은. 네. 지금 시기라서 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지금 예.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 이때 가장 주목할 만한 상황이 김대중 오부치 공동 선언인데 이 이야기도 자서전에 있습니까? 예, 자서전에 좀 비교적 좀 상세히 나와 있죠. 예.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지금 1998년도인데 그 네. 20년이 넘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언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그 오부치 총리 대신이 네. 한국 국민에게 그간 식민지 지배로 인해서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는데 이걸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예. 이에 대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예. 여태까지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도 있었는데 그건 그냥 아시아 여러 나라를 지칭했었고 이 오부치 총리는 한국만을 지칭했고 네. 거기에다가 외교문서의 첫 번째로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의미가 큰 거죠. 예. 그 오부치 선언이 한일 관계를 이렇게 지탱해 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20년 예. 동안. 그래서 해마다 그 선언을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국은 그 오부치 총리의 그런 그 솔직한 사죄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 그걸 받아들이고 네. 양국이 겸허하게 새로운 세계에서 동반자 관계로 가겠다. 네. 이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입니다. 그게 과거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일본은 반성을 하고 우리는 용서를 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가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네. 아주 굉장한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일본의 태도를 반추해 본다 그러면 그 선언은 상당히 의미 있는 선언으로 들리는데 예. 당시 상황이 98년도라고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 취임한 첫 해였고 예, 예. 그리고 우리는 한참 IMF 때문에 힘들 때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 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들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치밀하게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 일본을 방문해서 그 일본은 정치인 김대중에 대해서 원죄가 있어요. 예. 파레스 호텔 납치 사건에 있었습니까? 예. 그 납치 사건에 말하자면 박정희 정권의 손을 들어준 원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런 순환받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일본에 왔단 말입니다. 네. 그 일본에 왔을 때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긴장을 했는데 네. 그 본인의 그런 순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예. 그리고 그 일본 그 스승한테도 가서 깍듯이 그 찾아뵙고 그리고 일체 그 개인적인 그런 말하자면 그 자랑이나 이런 어떤 자부심을 내비치지 않고 오로지 양국 관계만 이렇게 국가 대 국가로 그런 절제된 행동으로 일본인들이 굉장히 이제 신뢰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이런 인상까지 받은 아주 그 치밀하게 그분은 이제 정상회담 할 때는 치밀하게 준비를 해갑니다. 그리고 가장 그 외교는 내치는
내치는 잘못하면 고치면 되지만 외교는 한번 잘못 저지르면 이건 고칠 수가 없다. 네. 그분의 지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퇴임 이후에도 이명박 정권의 그 외교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예. 그분은 하여튼 외교에 대해서는 뭐 철저히 준비하고 가서 그 외교라는 게 뭡니까? 가서 그 고개를 숙이면 뭐하건 내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 외교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충실했던 정말 정치입니다. 예. 외교 분야만 들어도 거의 뭐 1시간 이상을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좀 가름하도록 하고요. 고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10주기 맞아서 김대중 자서전 집필하신 김태근 작가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부분도 좀 여쭤볼까 해요. 그러니까 그 진보 정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얘기하고 감동을 느끼곤 하는데 네. 김대중 대통령의 삶에 대해서는 좀 이런 인간적인 면에 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 같은 것들은 좀 덜 알려진 편이 아닌가 그렇죠. 싶어서요. 예,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삶이 네. 이제 우리한테 무겁게 다가옵니다. 예. 너무 고난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파란만장했지 않습니까? 본인의 표현대로. 그래서 그 정말 드라마틱한 여러 요소가 있지만 네. 사실은 지금은 많이 잊혀지고 있어요. 그것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수레를 했습니다만은 저도 큰 사인 줄만 알고 올라갔더니 네. 진짜 올라가 보니까 이분은 산맥이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삶은. 예. 그러니까 너무 무겁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 대신 예.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감성적으로 많이들 접근해서 다큐도 나오고 뭐 영화도 나와서 이렇게 그분의 삶을 이렇게 조명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너무 거대하고 크다 보니까 그 일반인들이 많이 다가가기가 좀 힘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 작가께서 보시기에 그러면은 소개할 만한 인간적인 면모가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실까요? 김대중 대통령을 보통 과격하다, 예. 보통 거짓말을 잘한다, 뭐 영공분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저는 그분을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분은 지극히 평화스러운 분이고 진실한 분이었습니다. 예. 눈을 보면 알거든요. 저랑 눈을 마주쳤을 때 그 눈이 아주 맑았어요. 그리고 말년의 모습은 거의 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진실로 나라와 민족을 생각했던 분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끝까지 역사와 국민을 믿었던 그런 분으로 국민들이 또 후세들이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3254님께서 지금 방송 들으시다가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워서인지 고 김대중 대통령 무척 그립습니다라고 의견도 보내주셨고 9100님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분의 행적과 실적 등 자서전을 읽고부터 이제 그분을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됐습니다라고도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퇴임 후의 삶은 어떠셨을까 궁금해요. 지극히 평화스럽게 일상은 평화스러웠지만 네. 그때 민주주의가 후퇴했던 걸 가장 걱정을 했죠. 제가 그때 저한테 이제 자서전을 마지막을 이제 부탁하는 그런 7월 9일 날이었어요. 2009년. 네. 7월 9일 날 그분이 저를 불러서 이제 자서전 마무리를 잘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국 얘기를 하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제 앞에서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꿈만 같습니다. 그 멘트가 그랬어요. 꿈만 같습니다. 지난 50년을 어떻게 갖고 온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민주주의가 후퇴하는지 내가 이렇게 늙은 내가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사람들은 간섭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현실 정치에 나라도 나서야지. 아무도 안 나서면 나라도 나서야 할 겁니까? 지하에 있는 의사 열사가 통과하고 있는데 나라도 나서야 되냐고 하면서 우셨어요. 이게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워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퇴임 이후에는 이호 여사랑 둘이만 있어도 행복하다. 그리고 아내가 나보다 먼저 먼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일기도 남기고 참 평화스럽게 사셨지만 민주주의 후퇴, 말하면 서민경제적 후퇴, 남북관계 후퇴에 대해서는 정말 불같이 화를 내시고 거기에 적극 대처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듣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딱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한번 시간이 되면 또 모시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참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잘 헤쳐나가고 뭐 있다고 하는 쪽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쪽도 있는데 지금의 상황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묻는다면 어떤 길을 제시해 주실까요? 글쎄요, 저는 그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평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 현안이 생겨났을 때 그 현안은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검토하고 예. 만원경처럼 높고 크게 사고하라. 예. 그런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일 관계는 지금 그 당장 진용 배상 문제가 대두됐는데 예. 그 진용 배상 문제는 현미경으로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한일 관계는 네. 만원경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정확한 그분의 해법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알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참 그분이 계시면 아마 이렇게 다소나마 이런 현안 돌파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서거 10주기 맞아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김대중 자서전을 집필하신 김태근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10주기 추모